손이요? 예, 아닙니다. 예. 또 볼까요? 맞추시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다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신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그 3D 모델링으로 만든 그 하우스입니다. 집입니다. 프로타입 하우스거든요. 예, 보시면 좀 놀랍죠? 형태가요. 예. 보시면 상당 이쪽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 프로타입만 이렇게 뽑아놓은 거긴 하지만 그 실제 해외에서는 지금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3D 모델링만 이용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오늘 이제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주제가 3D 매니팩처링에 관련된 겁니다. 그 3D 매니팩처링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 마이크로 메이커 리볼루션이라 해서 저희가 그 그러니까 뭐 디지털 상인이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뭐 메이커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디지털 개발자들이 이제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새로운 3차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은 개인 생산자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산업혁명을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메이커 리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3D 매니팩처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3D 매니팩처링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왔거든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매우 이제 우리 가까이 근접해 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3D 모델링이 되면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매니팩처링이 되는 거죠. 3D 프린팅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시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다가왔다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3D 매니팩처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또 흐름 중에 하나가 이 소셜 매니팩처링입니다. 소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제작 과정을 주도하거나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소셜 매니팩처링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부터 개발, 그다음에 그 디자인의 어떤 과정 모두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걸 보시면 뭐 지금 햄버거긴 하지만 뭐 햄버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햄버거에 대한 소스나 이런 것들 선택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게 상품화되는 겁니다. 오른쪽 걸 보시면 그 이제 바톤이라고 페브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제품에 대한 주도를 서로 이렇게 주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곳입니다. 네, 잠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안에 소셜 매니팩처링 안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거 3D 매니팩처링과 소셜 매니팩처링을 기반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트렌드에 그 아이디어 펀딩 플랫폼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단에 보셨던 3D 프린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셜 매니팩처링을 이용해서 또 그 플러스 이제 자본은 아이디어 펀딩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요. 그리고 3D 매니팩처링이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그 왼쪽 것도 보시면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재가 지금 과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수지나 뭐 이런 제한적인 것다면 지금 밑에 거 보시면 티타늄도 가능해집니다. 티타늄도 3D 매니팩처링 3D 프린팅을 위해 통해 가지고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걸 보시면 이제 그 비키니인데 이 비키니도 자기 체형에 맞는 거를 이렇게 올려서 프린팅해 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3D 매니팩처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중 현상이 이 자본이 아닌 욕구 기반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 욕구에 맞는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 주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될 수 있는데 이 버튼 2.0은 참 재밌습니다. 버튼인데 그 버튼이 이렇게 이어폰을 우리가 떨어지면 이어폰이 이렇게 풀려나는 걸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버튼 쪽에 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거죠. 자기 스스로가 3D 프린팅 한 다음에 이 프로덕트를 한 겁니다. 이 버튼 자체를. 그래서 버튼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만들어 쓰는 거죠. 결국은. 또 하나 이제 커스텀 오더가 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D 매니팩처링 위해서. 이게 보시면 저 지금 현재 헤드폰은 기본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스피커 부분 빼고 모두 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커스터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든 걸 옵션을 다 정하면 그게 맞춰서 프로덕트 형태를 만들어져 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제품도 보면 이제 13.30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13시간 30분 걸린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프로덕트 과정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3D 프린팅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또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대량 커스텀 오더를 할 수 있는 방식도 내 욕구에 맞게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더 정교해질 테고. 그런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럼 3D 프린팅 시대에서 또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크레이 애니메이션을 할 때 크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하나하나 조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찍는 아주 고단한 작업들이었다면 현재 3D 프린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몽땅 렌더링 되어 있는 걸 다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형 하나하나를 갖다가 동작을 전부 다 프린팅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이 라이카라고 하는 이 파라노만이라는 이 영화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통해서 인형을 출력해가지고 그 인형들이 영화의 하나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연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이렇게 응용될 수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수공작업으로 퀄리티 향상 3D 프린팅이 이제 이런 영화 산업 쪽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3D 프린팅 포토부스라고 그래가지고 프로트성으로 하긴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내가 사진관에 가서 과거에 우리 사진관에 사진 찍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그랑 똑같은 내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3D 프린팅해서 인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컬러까지 다 입혀가지고 만들어주는데 이런 지금 상품화된 이런 오더할 수 있는 이런 그 인터넷 사이트도 좀 생겼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성적 기억을 남기는 즉석 사진관도 이게 3D 프린팅을 통해서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아까 3D 프린팅 부분은 제가 사실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레미 리피킨이 얘기했던 3차 혁명, 제3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3D 프린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여기 계신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시면 그게 이제 과거에 프로덕트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다면 이제는 굉장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은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발전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시대가 조만간 달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인데 메타 소셜라이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소셜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요즘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비스하고 제품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소셜라이징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메타 소셜라이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보면 이제 SNS 어베러블이라고 SNS 통해서 제품이 레벨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걸 보시면 트위픽 같은 경우는 이 바벨인데 이 바벨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된 센서를 통해 가지고 내 트레이너한테 내가 운동을 얼마큼 했는지 계속 트위터로 날려줍니다. 내 트레이너가 지금 현재 본인이 운동하는 것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죠.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메타 소셜라이징의 큰 것도 커머스 분야인데 큐머스라고 요즘에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큐레이션 플러스 커머스에서 큐머스라는 그런 장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들이 스스로 큐레이터가 돼서 전자상거래를 이렇게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상품의 구색이나 상품의 선정, 그다음에 상품의 진열 이런 것도 다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간에 MD나 아니면 유통 과정이 끼었던 것들이 다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큐머스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서치를 이용한 서브스크립션. 우리가 서브스크립션을 하면 우리가 책만 받아보는 걸 생각했지만 요즘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 속옷이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것저것 서치를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이렇게 구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한테 좀 뛰어난 그 전문가가 알아서 선택해 준 그런 티셔츠를 갖다 선택해서 매달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브스크립션,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르까지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셜 크레딧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크레딧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자산에 의해서 상품이 팔리고 상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셜 크레딧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소셜 크레딧을 얻어서 그 소셜 크레딧을 이용해서 이런 커머스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쿼털리라고 그러는데 쿼털리코라는 이 사이트에 보면 전문가들이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돈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받으면 그 상품이 뭔지에 대한 거는 이 크레딧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맡겼던 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매달 보내주는 거죠, 제품을요.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상품이 올지 것조차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덕트가 나한테 배달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달 이제 그런 크레딧에 의해서 제품들이 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면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관련된 아니면 뭐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관련 그런 용품들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프로덕트들을 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그 소비자들한테 박싱 해가지고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품에 대한 선택 자체를 모두 권한을 넘기는 거죠. 이 선택자한테.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 큐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 스스로가 큐레이션에 참여해가지고 그 큐레이션에 어떤 그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올리오보드 같은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사이트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상품을 빈 공간에 채워넣습니다. 채워넣으면 그게 하나의 카탈로그가 되고 그 카탈로그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공개돼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품들 구매할 때 하나의 참고가 되는 겁니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SNS 활동 자체가 상품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요즘에 그 펜식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어떤 소비자가 스스로가 선택한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그게 하나의 카탈로그형 역할을 하고 그 자체가 아닌 상품에 대한 어떤 구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타임 크라우드 소싱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바뀌고 취향들을 알아서 그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상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커키라는 이 사이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소셜 매니팩처링 아까 설명드렸던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 흐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비자와 그 제품이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 가장 트렌디한 것들을 지금 다 프로세스로 집어넣은 겁니다. 보시면 그 컬러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크라우드 소싱에 의해서 선택된 거를 기본적으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부분만 이제 커키라는 이런 그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참여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과거에 어떤 평가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그 커키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크라우드 소싱에서는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손들기 합니다. 그냥 어느 게 마음에 들어요 하고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제품이 지나가면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손을 들면 손을 많이 드는 게 제품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프로덕트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뭐 그 안에 또 피니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나온 것들을 가지고 제품화 시키는 겁니다. 제품화 시킨 거를 또 판매도 결국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 모든 프로세스에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참여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제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이제 뭐 액세서리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액세서리들을 갖다 제조하고 그거를 갖다 실제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몽땅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키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또 3D 프린팅에 대한 기법들도 들어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어 플랫폼들, 크라우드 소싱에 의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사실 요즘 트렌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매니팩처링 아까 말씀드렸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햄버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게 선택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떤 그 베네핏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걸 소셜 매니팩처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건 이제 디와이어 소사이트. 그러니까 그런 소셜 기능들이 강해지는 그런 제품들 중에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DIY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문화들, 그래서 뭐 메이크 컬처 그런 문화들이 있죠. 즐기기 위한 만들기, 뭐 나누기 위한 만들기 그런 것들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예 셀프메이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주요 포인트로 제품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아예 완제품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덕트가 나온다든지요. 또 보면은 아예 오픈 DIY 형태의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인터페이스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옵션들을 공개 소스를 열어놓고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제품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시계인데 시계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오픈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관심사들 참여해서 인터페이스를 변경시키면 그 변화한 것들을 계속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픈 DIY가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라이프 3.0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라이프를 정의를 한다면 지금 3.0이라고 최근 세대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경험과 연결, 교감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라이프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죠. 그래서 주체는 이제 과거의 개인이었다면 지금 관계를 중시 여기는 그런 개인입니다. 관계 속에 있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경험과 연결, 교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보다 이제 사실은 소유보다는 이제 경험이 훨씬 중요한 거죠.
소유보다는 경험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두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레미 리피킨이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얘기했던 뭐 접속시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자원이 상품과 서비스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적인 체험, 체험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상품적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렌탈 문화. 과거에 우리가 렌탈 문화보다 지금 렌탈 문화가 발달하는 이유는 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에 의해서 훨씬 더 요즘에 렌탈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아까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 즉 어떤 소유보다는 그래서 렌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쉐어링을 전제로 하는 그런 프로덕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을 저희가 엑스슈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슈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경험 중심의 익스피리언스 플러스 컨슈머 해가지고 엑스슈머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조어인데 보시면은 이제 아예 그 항상 그 자기가 새로운 걸 찾고 프로덕트가 요즘 굉장히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그런 사람들 이제 엑스슈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알라딘 중고석도 요즘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소비 문화의 어떤 패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제는 이제 엑스퍼런트라는 게 있습니다. 색다르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자. 그래서 저희가 익스피리언스하고 디퍼런트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만든 엑스퍼런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경험을 이제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명사형 어떤 그런 그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지금 동사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모든 그 경험들이. 근데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면 레드닷에서도 지금 보면 이어북 같은 게 2011년도 나왔던 이어북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구분했다 그러면은 카테고리 구분이 없어지고 행위가 남다는 거죠. 사물보다 행위 더 중시 여기는. 그래서 리빙, 두잉 뭐 이런 식으로 뭐 이팅 이렇게 바뀝니다. 사물 자체에 대한 어떤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을 중시 여기는 그런 소비 시대에 맞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참 재밌는 그 영상인데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번 이게 안 되네. 제가 이거 따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게 사실은 아이비스 호텔이라는 호텔이어서 여기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비자가 이제 그 호텔에 가는 이유는 잠을 자기 위해서 호텔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잠자는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만든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그 침대에 있는 센싱 하시는 어떤 그런 그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른 방에서 로봇이 그림을 그립니다. 잠자는 어떤 그 패턴들을. 근데 굉장히 예쁜 추상화를 그려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동안 로봇이 추상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멋있는 잠자는 그 꿈에 대한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그려준다고 볼 수 있죠. 잠자는 동안 꿈을 꾸는 그 모습을 그려준다는 개념으로 로봇이 옆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붓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이 호텔에 나가는 이 고객한테 선물을 주는 겁니다. 큰 포스터 정도 된 사이즈인데 선물 주면은 그 호텔에서 영원히 기억을 갖겠죠.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특별한 경험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잠자는 호텔에서 잠자는 경험을 그림으로 로봇이 그림으로 그려준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그 마케팅 방식인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음악이 나오는 이제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공간과학적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프로덕트 안에 색다른 경험에 대한 요소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비품 대신 음악이 나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UX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피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매장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의 그 인터랙션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한 건데 이것도 잠깐만요. 제가 영상이 이건 영상 되네. 한번 볼까요? 네. 보셨다시피 이게 그 우리 매장에서 만약에 로봇 청소기를 갖다가 시연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 로봇 청소기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바닥이 움직입니다. 프로젝션을 쏴가지고 바닥에 그 디스플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터치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션이 인식하는 거죠. 모션을 인식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장의 어떤 특성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새로운 경험을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시연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퍼치라는 회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들이고요. 또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트로라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맞히신 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을 제가 또 드리겠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요? 뭔가요? 아, 예, 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천만 화소가 좀 넘는데, 우리가 보통 카메라에 대한 그 고정적인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카메라는 심도도 맞추고, 뭐 거리에 대한 화각도 맞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맞춰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선정을 해가지고. 근데 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냐면, 그냥 모든 걸 다 플랫하게 다 찍어버려요. 완벽하게 플랫하게 다 찍어버리고, 모든 걸 소비자가 선택합니다. 심도도 소비자가 선택하고, 하다못해 화각도 선택해요. 모든 걸 소비자가 마지막에 사진 찍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맞춰서 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웃포커싱이나 뭐 인포커싱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소비자 스스로 선택해서 다 설정을 하게 되면 그게 맞춰 사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개념의 어떤 카메라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즘 요즘 그 어떤 뭐랄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떤 제품의 형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 이제 요즘에 경험 아주 직접적인 것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전문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중에서 최근에 공통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불경이다 보니까 그 제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과거의 제품을 이렇게 컬러링 인스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달리기에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멀티 컬러링을 통해 제품의 업사일리 클린.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가 컬러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많이 제공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마 불경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과거에 성공했던 제품들을 다양한 컬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에 대한 어떤 컬러링 익스피리언스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 배색을 통한 새로운 경험들이 보면 이런 컬러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라이카 같은 경우 엑스트도 보면 요즘에 컬러베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가지고 좀 새로워 보이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오른쪽도 보시면은 뭐 캐노드에서 만든 이제 믹서기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컬러를 다 입혀가지고 만들게 나왔거든요. 아주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고요. 또 보면 뭐 조번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박스 같은 경우도 조번에서 난 젠박스도 보시면 컬러를 갖다가 다 선택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지금 최근에도 계속 성공적으로 잘 팔린 제품인데 이걸 신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그 제품에 대한 컬러 베리에이션을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고 다양한 패턴을 집어넣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컬러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부분을 소비자한테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상품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어폰, 헤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개인화된 컬러버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확장시키는 이런 게 또 소비 패턴, 제품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지트 럭셔리라고 해서 약간 이제 복합성을 가진 그런 그 럭셔리들을 요즘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로스타에서 만든 컨셉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와 또 과거에 보면 아주 전통적인 클래식한 것들을 결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뉴 럭셔리적인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패턴이 자세히 안 보여서 그러는데 패턴 같은 것도 그렇고 뒤에 컬러 배색도 그렇고 굉장히 그 좀 레트로한 것 플러스 거기다가 미래적인 어떤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아주 독특한 그 럭셔리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재밌는 게 요즘에 환경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가마에다 구워서 만든다는 생각 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가마로 구워서 만든다. 그리고 이 원리가 뭐냐면 신발에 적용된 두 소재의 어떤 차이점이거든요. 보시면 신발 겉에 보면 이 천과 이 고무가 녹는 온도가 다른 거예요. 가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고무가 더 빨리 녹으니까 고무의 녹는 온도에 맞춰가지고 신발을 본딩을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 신발 굉장히 좋지 않은 유독성 본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두 소재의 특성만 잘 활용해서 가마에다 구워서 만드는 신발. 이런 것도 굉장히 요즘에 그린하고 그다음에 뭐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공감에 대한 효과, 어떤 요즘에 제품에 이제 공감적 요소를 집어넣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잉 마케팅에 대한 반감과 뭐 진정성 추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공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 그 메이크 퍼블릭이라고
제조에 대한 소재, 원가, 제조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지금 슈거보스 전 디자이너 같은 경우 어니스트라는 사이트 만들어 놓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의류를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의류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를 완벽하게 다 공개를 하다못해 의류에 들어가는 가격 태그 있지 않습니까? 가격에 들어가는 태그 가격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그게 뭐 몇 원 정도 들었다, 0.0 몇 원까지 들어갔다는 거, 뭐 0.3 유로 뭐 이렇게 들었다, 뭐 이런 걸 다 공개합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옷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아예 그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또 지나칠 정도로 탄소 발자국이 또 몇 자국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할 정도니까 완벽하게 다 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리고 뭐 제작광종에게 나이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이카가 만드는 수공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 찍어서 뭐 유튜브에 공개해놓고 소비자한테 그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작 과정을 공개하는 게 요즘에 또 큰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예 스트랩패싱이라고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톤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는 전부 다 중고 거래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중고 거래는 다르게 여기 있는 중고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왜 좋아했고 왜 사게 됐고 또 사다가 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됐는지 그런 사연들을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보고 이 제품에 대한 또 가치를 새로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이트가 특성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이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 보면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뭐 레이머신이라고 해서 이게 감자칩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재밌는 이것도 영상을 보면 재밌는데 그 어떤 머신을 가짜 머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머신을 통해서 이 감자칩이 들어가는 여러 재료들에 대한 것들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감자칩을 사는 그 자동 판매기 통해서 사는 과정 동안 그 만드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공감을 또 이것도 끌어내는 방식인데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되게 크게 성공했어요. 마트에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제품 자체에다가 그 도네이션을 집어넣는 마케팅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제품 자체가 도네이션을 포함한 가격으로 그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전형적인 예가 탐스 같은 경우입니다. 탐스 안경 같은 경우도 한쪽 안경 하나 사면 하나는 이제 제3국에 개한 수술을 해준다든지 똑같은 안경을 제공해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아예 그 프로덕트 안에다가 도네이션을 집어넣어가지고 프로덕트 자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마케팅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가 뭐 이제 기부와 결합된 제품 마케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노센트라고 영국에 있는 그 음료 회사거든요. 주스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매년 사실은 영국에 있는 그 시니어 단체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뜨개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뜨개질 하면 그 뜨개질을 제품에다 이렇게 켜서 리미티드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시니어 사회에다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기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사실은 되게 짧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이해도 좋고 근데 시간은 어쨌든 30분 이내에 써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아주 좀 부족한 설명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